네, 감각기 건강 문제 두 번째 시간 귀 공부해 볼게요. 자, 귀는요. 귀의 기능은 청력 기관과 이제 평형 감각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국이 수업할 때 공부를 하셨겠지만 여기 공부를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잘 보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성인간호학은 이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나중에 뒤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먼저 기본적인 내용부터 숙지를 잘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질환편에 공부를 하시면 정말 귀에 쏙쏙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이해가 충분히 잘 되실 겁니다. 자, 먼저 그 귀의 기능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소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소리는 음의 파동, 즉 음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기를 통해 퍼집니다. 사람의 귀는 이러한 공기의 진동을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소리로 느낍니다. 또 우리의 귀는 몸이 움직일 때마다 중력의 변화를 느끼면서 평형 감각도 함께 조절해줍니다. 우리 얼굴의 좌우 측면에 위치한 귀는 구조적으로 외이, 중이, 내이로 구분됩니다. 외이는 귓바퀴와 외이도를 포함하는데 소리를 고막까지 전달하는 곳입니다. 연골로 만들어진 귓바퀴가 소리를 모으면 외이도가 공명기 역할을 해서 소리를 고막에 전달합니다. 새끼손톱만한 고막은 외이와 중이를 나누는 경계선으로서 소리의 전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외이도를 통과해 들어온 소리로 인해 고막이 북처럼 떨리면 귀의 두 번째 부분인 중이에서 그 소리를 진동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이소골이라고 하는 귓속뼈를 따라 진동이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데요. 달팽이관 속엔 림프액이 있어서 이 림프액이 흔들릴 때마다 청세포, 즉 작은 선모가 진동해 신경신호를 만들고 이 신호가 대뇌로 도달하면 우리는 비로소 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귀는 청각 기능뿐만 아니라 평형 감각의 기능도 함께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평형 감각은 귀의 가장 안쪽에 있는 내이의 전정과 세 개의 반고리관에서 주로 담당합니다. 신체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전정기관은 내이의 전정과 세 개의 반고리관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세 개의 반고리관은 전정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은 림프라고 하는 액체로 차 있는데 우리가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기울이면 이 림프액이 감각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 몸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인지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한 예로 우리가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멈췄을 때 한동안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도 바로 반고리관의 림프액이 움직임을 채 멈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차 안에서 멀미를 하는 것도 눈의 시각 정보와 귀의 평형 감각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각과 평형 감각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귀는 구조와 기능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거나 세균에 감염되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이, 중이, 내이에 염증이 생기거나 난청, 이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는 평형 감각에 이상이 생기는 메니에르병 등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귀 질환을 예방하려면 몇 가지 생활 습관을 꼭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귀에 이상 증상이 있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자칫 청각을 잃을 수도 있으니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동영상 잘 보셨죠? 여기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아주 그림, 그래픽으로 이용하셔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서도 아산병원에 갈 학생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들 선배들도 지금 많이 가고 있고요. 아산병원에 가셔서 이 동영상 이런 것들 잘 제작을 여기 간호사님처럼 잘 해서 또 우리를 또 공부를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청력기관은 그렇게 이제 웨이도를 따라서 고막을 진동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추골, 침골, 등골이라고 하는 이 세자매뼈라고 우리는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뼈가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 림프액을 쫙 진동을 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섬모들에서 자극을 받아서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그 8번 신경이 뭐였어요? 청신경이었죠? 그래서 와우 신경을 통해서 신경 자극을 뇌로 전달을 하게 되면 이제 측두엽에서 이제 자극을 소리로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해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평형감각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전정기관, 여기 전정기관과 반고리관 해서 반고리관이 3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반고리관이라고 도 이제 한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안에 섬모도 있고 요 안쪽에 그 림프액도 이렇게 존재를 하지만 요 안에는 전정기관에는 이석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석증이라고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그 걸그룹에서 걸그룹 중에 한 명이 이석증에 걸렸죠. 그래서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석증에 걸리면 너무 심하게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석은 되게 사이즈가 뭐 이렇게 다양한 돌인데 그 돌이 중력 감지 장치에 이렇게 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방골이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렇게 탁 가게 되면 그게 굉장히 이제 그 어지럼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전화가 와서 해결하고 왔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귀는 이런 이제 평형감각과 이 청력 이걸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의 구조는 외이, 중이, 내이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전정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이 전정은 뇌에 있는 3개의 세방고리관, 전정신경 그리고 뇌간에 있는 전정신경핵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계라고 하는 깃바퀴 그죠? 깃바퀴가 이렇게 웨이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소리를 이렇게 모아주죠.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서 소리를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들리면 내 손으로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소리를 모아주면 조금 더 크게 소리가 모으면서 이 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 소리가 여기에 이렇게 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이 들어가도록 하면 여기에 있는 그 고막을 이렇게 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막이죠. 막 그지? 그래서 그 막을 이렇게 떨면서 이제 소리가 이제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 길이는 약 한 2.5cm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폭은 1.25cm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이제 귀 속 털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귀지샘이 또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우리는 귀지를 열심히 파내잖아요. 그래서 이 파내고 나면 됐다 시원해가지고 우리가 면봉으로 샤워하고 나면 이제 귀를 벅벅 이렇게 닦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닦아내지는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이 귀지샘에서 만들어진 귀지가 세균 방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 제거를 하지 않는 문화다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지가 조금씩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보기에 이제 이렇게 막 밖으로 나오고 그러면 막 지저분해 보이니까 우리가 청결 목적으로 이제 면봉을 좀 닦고는 있는데 이 면봉이 만약에 좀 더러운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다든지 그럼 뭐 집어넣었는데 면봉 꼬다리가 귀 안에 이렇게 박히는 이런 뭐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외의 염증의 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이쪽 웨이도염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러비안 베이를 이제 놀러 갔다가 그 면봉으로 이렇게 귀를 이렇게 닦는데 그 누가 이 나쁜 얘가 그 쓰고 새통에다 그걸 넣어놨는데 내가 그거를 잘 모르고 이제 들고 이렇게 썼는데 면봉이 축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막 좀 찜찜한 기분으로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웨이도염 생겨가지고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좀 막 세척하고 막 소독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좀 나네. 어쨌든 그쪽으로 이제 염증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면봉 꼬다리 때문에 응급실에 종종 오셔가지고 이제 귀에서 이제 뽑아내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지가 어느 정도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 귀지가 있으면 이쪽으로 소리가 들어가는데 바위가 막고 있으니 이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귀지들, 특히 요즘은 이제 노인들이 솔직히 자기 아이는 케어를 좀 이렇게 잘 하지만 이제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이게 노인분들에 대한 케어가 이렇게 좀 그렇게 막 섬세하게 이루어지진 않죠. 왜냐하면 성인이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이제 셀프 케어를 했던 분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크게 막 아기처럼 막 귀안을 본다든지 입안을 본다든지 막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이렇게 보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성 난청이 왔나 이래가지고 딱 보면요, 귀지가 세상에 바위가 돼가지고 밖에를 이렇게 막고 있는,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이제 귀지만 빼주고 나면 이제 그래도 노인성 난청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래도 훨씬 좀 잘 들리겠죠. 그래서 웨이도의 이런 귀지들 이런 거를 이제 관리를 이제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2로 이제 넘어가면 웨이도가 지나서 그 중2와 웨이를 구별하는 거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고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막은 이렇게 깨끗하게 이쁘게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고막은 반투명막이면서 진주빛 회색을 이제 띠고 있다. 이렇게 그래갖고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막이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고름이 찬다든지 이렇게 되면 막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얘가 안쪽에 물 차고 그러면 여기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안쪽에 그렇게 물이 차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얘가 이렇게 찢어져 있다든지 뭐 구멍이 나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북이 찢어졌기 때문에 좀 잘 안 들리겠죠. 그죠? 그래서 소리가 좀 진동이 좀 잘 안 되면서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요. 중이를 이제 막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벌레가 들어갔다든지 어떤 뭐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거나 뭐 이랬을 때도 이제 외부로부터 어느 정도는 좀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감각신경이 좀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통증에 굉장히 좀 민감한 상태로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 중이염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아기들이 이제 귀를 붙들고 이렇게 막 울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통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민감도가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북에는요,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보통 이제 아기가 이제 귀를 붙들고 막 운다든지 뭐 이렇게 이 귀가 아파서 이렇게 오면 이경으로 안쪽을 들여다보죠. 그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 차트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아예 이비인후과 그 차트 같은 거는 이렇게 그림이 아예 나와 있어서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구멍 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없으면 그냥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뼈예요, 뼈. 여기 보시면 우리 뼈가 이소골이라고 해서 이제 세자매뼈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골, 침골, 등골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골이 이렇게 돼 있으면서 얘가 이제 추골이에요. 이렇게 뼈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침골이 이렇게 비쳐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등골이 여기 달팽이관에 딸싹 붙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전달이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공기 진동을 기계적 진동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뇌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진동을 이제 증폭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관이라고 있는데요. 요 중이와 이제 코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비인두 그 코가 아니고 비인두와 이제 연결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염증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염증이 생기면 여기를 이제 그 목 감기가 좀 이렇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데노이드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뒤 귀 인두관으로 타고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를 이제 감염을 안 시키죠. 그래서 아기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막 그 상기도 감염을 앓고 나서 귀가 아프다고 붙들고 울면 얘가 중이염이 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바이럴 인펙션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 대증 치료하고 좀 가라앉히면 괜찮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관의 역할은요. 이거는 이제 그 여기에 고막 내부와 외부의 압력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분비물 배출, 외부 세균으로부터 중이를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열이 막 이렇게 나는데 어디는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탄 적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압력 조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면 귀가 먹먹해지죠. 여기가 이제 이 고막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생긴 거거든요. 그랬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코를 잡고 이렇게 하면 귀가 이렇게 되면서 좀 이렇게 소리 나는 게 좀 나아지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압력 조절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탔더니 여기가 이제 타고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됐더니 여기가 이제 이스타키안 튜브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이명이 들리는데, 한 달 동안 귀에서 비행기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압력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관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 코를 이렇게 세게 풀고 나면 귀가 멍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요런 비인두와 이제 중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뇌로 가면요, 이제 코클리어다 해서 우리가 일명 달팽이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콜티 기관은 청각의 이제 최종 수용 기관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여기 가로로 안 닫았네. 이렇게. 그 소리의 진동을 이제 신경분으로 전달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에 아까 등골이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여기에서 들어가서 코클리어로 이렇게 들어가서 소리가 림프액을 따라서 이렇게 선모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팔 내신경을 자극을 해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귀가 들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전정은요, 반규관과 와우 사이에 이제 골격이다라고 되어 있고, 림프 액과 이석이 안에 존재하면서 유모세포가 이제 존재를 하고, 여기에서는 평형 감각과 위치 감각을 이제 느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반고리관 해서 여기는 이제 세 개의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림프액과 이제 선모 유모세포로 여기도 들어있죠. 그래서 몸의 회전과 이제 가속을 여기서 감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 동영상에도 설명이 됐지만, 이 림프액이 우리가 코끼리 코를 하고 이렇게 막 뱅뱅뱅뱅뱅 돌고 탁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림프액이 막 돌면서 이렇게 내 몸은 정단을 했는데 요 안에서 림프액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계속 어지럼증을 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느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김연아나 이런 이제 뭐 훈련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뱅글뱅글 돌잖아요. 딱 서가지고 딱 어떤 비결 방법이 있더라고. 딱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좀 있으면 괜찮아지는. 그래서 좀 익숙해지는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뇌에서 주로 청신경 요 부분 로 이제 전환해서 귀에 듣는 것, 그다음에 평형 감각과 위치 감각, 그다음에 회전과 가속을 이제 감지를 하겠다. 이석이 있다. 요 정도 이렇게 중요하게 딱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림프에 나중에 메니에르 디지즈 할 때 얘기할 테지만 이 림프액이 우리 눈 할 때도 여기 안쪽에 물이 어떻게 했어요? 방수가
잘 이렇게 순환이 돼야지만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림프액이 너무 또 과다하게 생산이 되거나 뭐 이렇게 어떤 배출의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여기에 계속 물이 좀 계속 차오르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를 이제 그 귀고혈압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림프액이 계속 차오르면서 압력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메니에르 디지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귀에서는 메니에르 디지즈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뒤편에 가시면 더 자세히 공부를 할 테니까 그때 가셔가지고 더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건강사정부터는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